당신은 오늘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을 가르며 가게 문을 열러나가는 게 골목어기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집어듭니다. 1,500원. 작년까지만 해도 1,200원이었던 이 작은 캔커피 하나조차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주머니 속으로 파고드는 찬바람보다 더 시린 것은 어제 마감 때 확인한 0원에 가까운 순이익입니다.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가슴을 긁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노른자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식의 무모한 자영업은 이제 죽음에 덫이되었습니다. 2024년 폐업자 수가 100만 8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인구 전체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나앉은 셈입니다. 2025년 1분기에만 카페 743개가 사라졌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유례없는 대폭락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꽃길인지 아니면 서서히 타오르는 지옥불 위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3가지 거대한 경제적 지뢰를 밟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3중 비용 폭탄의 동시 폭발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 이 3가지는 자영업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장들이 한꺼번에 멈추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15% 상승했습니다. 대학가는 더 심각합니다. 20% 이상 뛰었습니다. 건물주들은 말합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임대료도 올려야지. 하지만 그 70만원, 100만원의 인상이 사장님들에게는 생명줄을 끊는 칼날이 됩니다.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작년보다 2.9% 올랐습니다. 숫자로 보면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 8시간, 한 달이면 215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만 써도 430만원이 매달 증발합니다. 사장님은 무릎 담요를 덮고 밤을 새우며 일하는데 정작 통장에 남는 돈은 알바생 월급보다 적습니다. 여기에 밀가루, 식용유, 설탕 같은 원재료비는 평균 12% 폭등했습니다. 총알이 떨어졌는데 전쟁터에서 버티라는 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비의 양극화와 습관의 실종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중간이 사라졌습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백화점 명품 매출은 42% 급증했습니다. 반면 편의점과 동네 식당의 매출은 39% 넘게 고꾸라졌습니다. 비싼 것은 더 비싸게 팔리고 싼 것은 더 싸게 팔립니다. 그 사이에 낀 만원에서 3만원대, 일반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5,000원짜리 카페라떼 대신 1,500원짜리 편의점 커피를 마시거나 집에서 캡슐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이제 지출의 공포로 변했습니다.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전 방식 그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건 침몰하는 배 위에서 창문을 닦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의 등장입니다. 이제 손님이 온다고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배달앱 수수료 7%, 배달비 2,500원, 광고비 월 10만원, 결제 수수료 3%.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매출의 20%에서 많게는 25%가 플랫폼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2천만 원을 팔면 400만 원이 앉은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플랫폼은 사장님의 피땀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홍보해서 손님을 모을수록 플랫폼에 배만 불려주는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역량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구조의 붕괴입니다. 이 붕괴의 파편이 지금 당신의 삶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12가지 위험 업종에 당신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비상구를 찾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씬에서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왜 지금 당장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목을 조이고 있는 그 지뢰밭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12가지 업종 중 첫 번째 카테고리는 소비 습관의 변화가 불러온 몰락입니다. 이 업종들의 공통점은 사장님이 아무리 친절하고 성실해도 고객의 생활 양식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할 업종은 일반 카페입니다. 2025년 1분기에만 카페 743개가 문을 닫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거대한 퇴각의 신호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거실에는 고성능 캡슐 머신과 홈카페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5,000원을 내고 카페에 앉아있는 시간을 사치가 아닌 낭비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의 1,500원짜리 프리미엄 커피는 이미 웬만한 개인 카페의 맛을 추월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공간의 가치마저 홈카페에 뺏겼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예쁜 컵을 쓰고 정성껏 라떼아트를 그려도 고객은 이미 집에서 편안하게 커피를 마십니다. 두 번째는 PC방입니다.
한때 청년들의 해방구였던 이곳은 이제 적막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PC방 평균 가동률은 겨우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컴퓨터 100대 중 80대가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게임의 중심이 모바일로 완전히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하나면 어디서든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데 굳이 담배 냄새 섞인 지하 공간으로 갈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폭등한 전기료는 사장님의 등을 떠밉니다. 컴퓨터는 켜져 있지 않아도 감가상각이라는 괴물이 돈을 갉아먹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돈이 증발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동네 옷가게입니다. 창가에 비친 예쁜 마네킹을 보며 발걸음을 멈추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결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최저가로 합니다. 아니, 이제는 매장에 가지도 않습니다. AI가 추천해주는 사이즈 서비스와 무료 반품 시스템이 동네 옷가게의 존재 이유를 지워버렸습니다. 재고는 쌓이고 유행은 빛의 속도로 변합니다. 사장님의 창고에는 팔리지 못한 부채들만 가득 쌓여갑니다. 한 달 내내 옷 한 벌 팔아도 임대료 하루치도 안 나오는 날이 수두룩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플랫폼에 잡아먹히는 업종입니다. 여기에는 배달 전문점, 편의점, 치킨집이 포함됩니다. 이 업종들의 특징은 매출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속은 처참합니다. 배달 전문점을 보십시오.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그리고 노출을 위한 광고비를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매출의 20%에서 25%가 플랫폼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당신은 플랫폼에 배를 불려주기 위해 하루 종일 좁은 주방에서 불을 피우는 요리하는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주문 알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배달기사에게 주는 돈이 내 수입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은 더 처참합니다. 네 집 4시간 불을 밝히고 있지만 점주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만 깊어집니다. 본사에 내는 수수료, 최저임금 폭탄, 그리고 1+1 행사로 깎이는 마진까지 고려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2026년 기준 편의점 점주의 평균 순이익률은 5%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3천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도 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150만 원이 안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위약금 때문에 문도 못 닫는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치킨집은 자영업의 참호 속에서 가장 먼저 총알을 맞는 곳입니다. 생닭 가격은 15% 올랐고 튀김용 식용유 값은 2배가 되었습니다. 본사는 원재료 가격을 올리며 목을 조르고 플랫폼은 배달비를 올리며 압박합니다. 소비자는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이 말이 되냐며 분노의 화살을 쏩니다. 그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건 본사가 아닌 골목의 사장님들입니다. 닭을 튀길수록 적자가 쌓이는 기이한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48세 김철수 씨. 그는 2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과 대출을 연끌해 성수동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의 2026년 현재 상황을 문장 하나하나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의 카페는 겉보기엔 화려합니다.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66만 원 정도를 꾸준히 팔고 있으니 주변에서는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우선 건물주에게 보내는 임대료가 매달 52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7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주말과 평일 알바생 3명의 월급을 챙겨주고 나면 65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맞춘 금액이지만 김씨 본인의 수입보다 훨씬 큽니다. 재료비는 또 어떻습니까? 원두와 우유, 디저트 원가를 계산하면 매출의 35%인 700만 원이 고스란히 재료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에 전기세와 수도세, 그리고 세무비용과 각종 세금을 합친 공과금이 1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당시 빌린 2억 원의 대출이자가 매달 100만 원씩 통장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이 모든 것을 빼고 나면 김철수 씨의 통장에 남는 돈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마이너스 150만 원입니다. 그는 매일 12시간 넘게 서서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지만 자기 월급은커녕 매달 150만 원씩 빚을 지며 장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처한 잔인한 진실입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빛을 보겠지라는 희망은 이제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방패도 총알도 없습니다. 상대는 거대 자본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변해버린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싸움에서 당신이 맨몸으로 버틸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음 씬에서는 인구 구조의 붕괴가 불러온 연쇄 몰락 업종과 모두가 안전한 노후 대책이라 믿었던 무인 점포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단순히 소비자의 입맛이 변하고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어가는 수준이라면 어떻게든 밤잠을 줄여가며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 번째 지옥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입니다. 바로 구조적 붕괴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한 업종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뿌리, 즉 인구 구조 자체가 흔들리면서 연쇄적으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과목 학원들을 보십시오. 수학, 영어, 국어,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돈을 아끼지 않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교실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학생 수는 약 505만 명입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 숫자는 408만 명으로 수직 낙하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100만 명의 학생이 증발하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이미 391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는데 그 앞에 학원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여기에 인강 플랫폼이라는 공룡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월 10만 원이면 전국이 1등 강사의 수업을 무제한으로 듣는 시대입니다. 동네 학원이 한 달에 50만 원을 받으며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사장님들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텅 빈 강의실의 적막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얗게 먼지만 쌓여가고 분필가루 묻은 손으로 임대료 독촉장을 만지는 것이 학원 원장님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네 빵집은 또 어떻습니까? 개인이 정성스럽게 구워내던 빵들은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의 저가 공세라는 폭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전국에 8,000개 넘게 깔려 있습니다. 이들은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빵 4개 만원 같은 행사를 수시로 열어버립니다. 개인이 좋은 밀가루와 천연효모를 써서 빵 하나를 5,000원에 팔 때 대형 체인은 그 절반 가격으로 손님을 뺏어갑니다. 원가 경쟁력이라는 싸움에서 개인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가꾸운 빵 냄새보다 타들어가는 속 냄새가 더 진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용실과 네일샵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는 가성비 프랜차이즈가 골목까지 침투했습니다. 2만원대 커트, 25,000원대 네일아트를 내세운 대형 매장들이 고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1인샵 사장님들은 기술력으로 승부하려 하지만 고객들은 냉정합니다. 머리 깎는데 3만원은 너무 비싸다며 발길을 돌립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는 치솟는데 시수비는 올릴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중등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52세 박정숙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 이 학원을 세웠습니다. 한때는 학생 수가 120명에 달해 강사를 4명이나 뒀던 잘나가는 원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그녀의 장부는 처참한 참호 속과 같습니다. 현재 학원생은 35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매출은 수강료 40만 원씩 계산해서 1,400만 원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박 원장님의 고정 지출을 들여다보면 숨이 막힙니다. 먼저 학원상가 임대료가 월 450만 원입니다. 신도시라 권리금도 비쌌지만 임대료 상승폭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여기에 차량 운행비와 셔틀기사님 월급, 그리고 행정실 직원 1명의 인건비를 합치면 500만 원이 매달 나갑니다. 가장 뼈아픈 건 강사 급여입니다. 실력 있는 강사를 유지하기 위해 2명에게 주는 월급이 총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기료, 교재비, 홍보물 제작비 등 운영비 150만 원이 추가됩니다. 박 원장님이 한 달 내내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며 쥐어짜낸 최종 순익은 마이너스 310만 원입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박 원장님은 주말에 다른 학원에 파트타임 강사로 나갑니다. 원장이 자기 학원의 적자를 메우려 남의 밑에서 일하는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이들이 사라지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이게 제 실력 부족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건가요?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는 예상 밖의 신흥 위험 업종입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뜨는 사업들입니다. 무인 점포, 반려동물 샵, 스터디 카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무인 점포입니다. 인건비 안 들고 24시간 돌아가니 자면서도 돈 번다는 광고에 수많은 은퇴자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 무인 매장에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쓰레기는 쌓이고 기계는 고장나며 도난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CCTV를 들여다보며 원격 관리를 하거나 직접 청소하러 달려가야 합니다. 인건비 아낀 만큼 수리비와 관리비,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다 나갑니다. 실제 수익률은 일반 매장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소규모 업체도 지뢰밭입니다. 펫 시장이 크다고들 하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동네마다 펫카페, 펫 미용실이 넘쳐납니다. 대기업들이 대형 펫용품점을 세우고 최저가로 사료를 뿌릴 때 동네 샵 사장님들은 재고 부담에 허덕입니다. 초기 투자비 5천만 원을 회수하는데 5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5년에 버틸 자본이 있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았습니다. 대학가 주변 스터디 카페들은 이제 공실률이 50%를 넘나듭니다. 대학생 수가 줄어든 데다 취업난으로 아예 구직을 포기한 니트족이 늘어나면서 공부하러 오는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인테리어에 쏟아부은 수억 원의 돈은 이제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2가지 위험 업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십니까? 그럼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하는 비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등불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이 미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수익을 내는 업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씬에서는 2026년 현재 이 지옥 같은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은 안전한 5가지 업종과 당신의 생존을 결정지을 5가지 필살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궁상이 아니라 전략적 저금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너무나 시리고 아프셨을 겁니다. 12가지 위험 업종을 들으며 내 이야기가 아닌가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공포에 질려 멈춰서는 것입니다. 2026년의 자영업은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영리하게 판을 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궁상이 아닌 전략적 적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조가 변했다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도 여전히 돈이 흐르는 곳, 그리고 당신의 퇴직금과 미래를 지켜줄 안전한 5가지 업종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기술 서비스업입니다. 유튜브가 아무리 발달하고 AI가 모든 답을 해줘도 당신의 거실 에어컨이 멈추거나 보일러가 터졌을 때 컴퓨터가 대신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숙련된 에어컨 기사, 보일러 수리공, 전기차 전문 정비사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육체적 노동을 기피하면서 기술 인력은 급격히 고령화되었고 신규 진입자는 사라졌습니다. 즉, 경쟁자가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반드시 사람이 방문해야만 해결되는 이 전문기술 영역은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가장 단단한 참호입니다. 두 번째는 필수 생활 서비스입니다.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하고 집을 옮기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장례 서비스와 유품 정리업은 이제 거대 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가의 명품 의류와 신발을 소비하는 층이 두터워지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리미엄 세탁 및 수선 서비스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돈을 아끼는 사람들도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삶의 필수적인 과정을 처리하는 데는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 타겟 업종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입니다. 돈은 이제 노년층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실버 헬스케어,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센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시니어 모빌리티, 즉 전동 휠체어나 노인 전용 이동 수단을 판매하고 수리하는 사업은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자리를 노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당신의 자본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초개인화 서비스입니다.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1대1 맞춤 코칭, 전문적인 세무노무 컨설팅, 혹은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1인 기업이 유리합니다. 2026년은 대량 생산의 시대가 아니라 정교한 맞춤의 시대입니다. 초기 투자비로 수억 원의 인테리어를 할 돈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십시오. 임대료 걱정 없는 장소, 제약 없는 비즈니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특화 먹거리, B2B 사업입니다. 동매 손님만 기다리는 식당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특화된 소스나 밀키트를 개발해 기업에 납품하거나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1인 셰프 다이닝은 살아남습니다. 배달앱에 목매지 않고 충성 고객을 직접 관리하며 병원, 학교, 기업체 등에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납품하는 B2B 모델로 전환하십시오. 뜨내기 손님이 아닌 고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만이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52세 박민수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치킨집 사장이었습니다. 매출은 높았지만 배달앱 수수료와 인건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권리금도 포기하고 가게를 정리한 뒤 반년 동안 전기차 정비와 가정용 스마트홈 설비 기술을 배웠습니다. 2026년 현재 박민수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톤 트럭 하나에 장비를 싣고 예약된 집들을 방문합니다. 원재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알바생도 필요 없습니다. 원재료비라고 해봐야 부품값 정도입니다. 하루에 3곳만 방문해도 출장비와 기술료를 합쳐 하루 40만 원 이상을 법니다. 한 달에 20일만 일해도 순수익 800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손님이 왕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기술이 왕입니다. 플랫폼 눈치 안 보고 내 기술로 돈 버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합니다. 박민수 씨의 성공은 운이 아님 지옥 같은 구조에서 탈출해 자신이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동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영업을 고민하시거나 현재 운영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5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자문하십시오.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당신은 지금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첫째, 3년의 겨울을 버틸 총알이 있습니까? 초기 투자금 외에 최소 1년치의 운영 자금과
6개월치의 생활비가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은 첫 1년에 망하는 게 아니라 자리 잡기 전인 23년 사이에 자본이 말라 망합니다. 버티지 못하면 승리도 없습니다. 둘째, 플랫폼 의존도가 30% 이하입니까? 배달앱이나 유통 플랫폼이 없으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장이 아니라 플랫폼의 무임금 노동자입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는 순간 당신의 수익은 증발합니다. 직접 고객을 모을 수 있는 당신만의 통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당신의 사업은 온라인이 흉내낼 수 없습니까? 클릭 몇 번으로 대체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라면 짐을 싸십시오. 고객이 반드시 당신의 매장에 발을 들여야만 하는 물리적 실체나 특별한 경험이 없다면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반경 500m 안에 경쟁자가 5개 이상입니까? 동종업종이 5개 이상이라면 이미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곳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출혈 경쟁이 벌어지는 전장입니다. 승자 없는 싸움에 소중한 퇴직금을 던지지 마십시오. 다섯째, 가격이 아닌 독점 요소가 있습니까? 역가게보다 500원 싸요는 가장 먼저 망하는 길입니다. 이건 여기서만 가능해요. 라는 독점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든 서비스든 맛이든 당신만의 대체 불가능함을 확보하십시오. 지금까지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의 참혹한 현실과 생존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기라는 말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누군가는 몰락하는 12가지 업종에서 고집을 피우다 쓰러지지만 누군가는 변화를 잃고 안전한 5가지 업종으로 옮겨가 새로운 부를 창출합니다. 열심히 해도 망합니다 라는 말은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향에서 열심히 해야 살아남는다는 따뜻한 경고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뢰밭에서 발을 떼고 안전한 길로 경로를 재탐색하십시오. 당신의 피땀 어린 자본과 소중한 인생을 플랫폼과 건물주에게 헌납하지 마십시오. 현명한 사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이 2026년의 끝에서 웃음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노른자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